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기회를 살펴라. 주저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나폴레온 힐. 네. 저는 빠숑님을 정말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좋았던 이야기가 고양시 빠숑이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가 좋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빠숑님을 벤치마킹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공을 갖다가 하려고 아침 방송을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빠숑님하고 방송도 하게 되고, 또 저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저의 그런 인사이트가 더 견고해졌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 이야기 드립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기회를 살피고 기회를 잡는 습관을 오늘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랩에서 서울 매매 22주 연속 상승이고요. 전세도 66주 연속 상승이다. 그런데 이제 서울은 지난주에 0.32였는데 이번 주에 0.28, 8월 22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번 주 기준은 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전세 가격은 지금 서울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는 조금 오른 폭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매매가 13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는 62주, 전세 또한 서울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매만 조금 차이가 나지 전세는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 매매나 전세에 비해서 이번 주가 매매 전세 가격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이제 8월 29일에 또 새로운 또 한국 부동산원 주간 통계가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연 9월이 넘어가게 되면 또 이런 매매에 오르는 폭이 서울과 경기도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흐름이 저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빠숑님도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저 또한 이제 이게 보인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스님들만이라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감사 스마일이 고향 특례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고향 어울림극장에서 이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했다.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연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고, 특히 2교시 때, 그러니까 오후에 이야기 드렸던 강사님께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중개를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4개밖에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 그 다음에 중개인, 이렇게밖에 없는데 중개인은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와닿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어제 교육을 받으면서 덕양구 쪽에 이제 많은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실물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기쁘기도 했고, 또 행신동 쪽, 그 다음에 제가 능곡, 그리고 이제 화정 쪽에 대표님들을 갖다가 또 만나서 또 행신이나 화정이나 화정 쪽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잘하게 되면 이렇게 또 컨택해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에서 또 이야기를 갖다 한번 드려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어저께 또 마련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뻤다는 말씀 드리고, 감수님들께 제가 덕양구 쪽을 계속적으로 좀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가져라고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제 사무실까지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창릉천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이 창릉천물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또 조격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뵐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화요일 날, 빠숑님께서 이제 멤버십 영상 강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어제 골드회원 전용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고양시 덕양구 쪽으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빠숑님께서 고양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사 스마일에게 일단 또 감사 스마일과 이야기했던 2주 전에 또 이야기했었던 지금 고양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라는 이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제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뭐 고양시 단체적으로 일산, 동구, 서구가 있고 덕양구가 있는데 지금 덕양구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파쇼님께서 그 이 이야기는 3년 전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덕양구에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제 착공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이 창릉천 주변으로도 이제 통합하천 개발 계획이라는 또 이슈도 남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릉천 벨트, 삼성, 원흥, 기축, 향동, 덕은 5개의 택지지구에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인프라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산보다 덕양구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골드회원 전용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아침에 또 저희 찐팬분께서 또 저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행운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또 정말 감스님들 덕분에 과분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숑님의 골드 회원 방송 상당히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적으로 추천되는 아파트부터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또 빠숑님께서 또 아침 뉴스 브리핑 때 또 못다한 이야기까지 골드 회원 방송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양시가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제가 이야기했었던 GTX-A 서울운전교통전 지금 고양시를 주목하세요 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시간 내셔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보시고 한 번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서울 집값 최고점의 90% DSR 금리가 변수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지만 특히 또 2030 세대 중에서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은 또 스트레스 DSR이 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은 아마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 같고 아마 올라가는 폭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름세가 내년까지는 아마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용산하고 서초구는 지금 90%, 9%까지 회복을 했고요. 노도강 등 중저가 단지는 80%. 내달 2단계 DSR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규제가 시행되게 되면 어떤 전문가들은 내려갈 것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진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 또 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것 같고 조금 이제 관망하자라고 또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처럼 7월달 8월 초까지의 그 오름폭처럼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울에 있는 이런 상승세가 약간 좀 둔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서울보다 좀 가격이 좀 약한 경기도가 조금 더 상승의 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올해 7월 이후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로 폭리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급난 우려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과 2022년 수준까지 바짝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에는 제약은 있을 것이라고 또 진단을 했고요. 용산하고 서초구 아파트 값은 최고점에 99%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관련해가지고 서울자치구별 아파트 전고점 대비 7월 이후 실거래가 비율을 살펴드렸는데 지금 25개구 평균이 거의 한 90% 정도 되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지역이 쉽게 말해가지고 90%가 넘은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은평하고 서대문은 90%가 또 넘은 7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8월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은평 서대문도 지금 90%가 넘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작이라든지 또 일부 동대문 그다음에 이런 쪽 같은 경우 그다음 광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실거래가 비율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님들만이라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방송일 기준으로 8월 28일인데 정말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 있다.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8월 31일까지라도 일단 계약을 하시고 잔금은 좀 그 뒤에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2단계 DSR 시행돼도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전문가 5분이 9월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집값 전망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권대중 교수님은 서울은 강구합, 그 다음에 지방은 약구합, 한명진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은 상승, 그 다음에 지방은 하락,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여파로 실질 매매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스트레스 DSR 등으로 영향이 상쇄될 것이다. 향후의 중요 변수는 모든 분들이 지금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어제 방송에 빠숑님이 금리보다는 일단은 저는 정부의 그런 정책이 앞으로 또 중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물론 금리가 변수가 당연히 되겠지만 금리를 갖다가 먼저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금리보다 이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공급량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또 미국 대선의 영향, 또 거시경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주요 변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8월 8일 날 그 부동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조만간 저는 9월이 넘어가고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그 주된 요인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지금 가장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전세 가격이 정말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수도권에 지금 전세가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에 또 전세에 관련해가지고 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또 윤재인님과 우병탁님, 고준성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지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 상승 약보합, 상승 하락.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정부에서 말 그대로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고 하지만 지방은 당분간 저는 내년까지는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또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로 이걸 갖다 다주택자의 테러를 열어야지만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야지만 이게 되는 거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 주택을 갖다 매수하지 않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하 여파라는 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즉각 반응하진 않을 것이다. 대출 규제 효과가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문득 4대 은행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갖다가 가상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가상금리를 갖다 올리거나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된 만기 기간을 30년으로 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정부에서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경기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대책은 펴진 않을 것이지만 다만 대출을 쪼여가지고 이런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갖다 펼 거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요를 갖다가 억누르면 이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서울로 만약에 서울로 지금 못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서울 맞붙어 있는 지역, 이제 경기도 F4라든지 그다음에 덕양구라든지 그다음에
남양주라든지,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검단 신도시 쪽으로 아마 수요가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수요가 이제 억누르는 이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게 아마 올 하반기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 효과까지 같이 겹쳐진다라고 하면 불보듯 뻔하게 주택 가격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21년, 2022년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정말 높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자 스마일이 제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이사철 앞두고 난리라고 이야기를 잘 드렸는데 이 수도권의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질 않더라고요. 다음 달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반토막되고 둔톤 주공 때문에 서울의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으셔가지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매매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전세 가격도 올라가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서울은 66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62주.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올 초 대비 전월세가 20% 감소가 됐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는 석 달세 전세가 지금 35% 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희궁자이라든지 제가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이 덕양구도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룸 가격도 지금 3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투룸도 지금 전세 가격이 4억 가까이 되고 있고 3룸은 오피스텔 기준으로도 지금 4억대 중반에서 4억 후반에 지금 되어 있는데 아파트도 전세 가격이 지금 국민평형 기준으로 84 기준으로 지금 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높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까지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철이 아닌 8월, 9월 달이 아닌 10월, 11월, 12월 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전세 품귀 현상이 심각하게 될 것 같고 이 전세 때문이라도 이제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수요까지 같이 몰린다고 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어찌됐든 간에 의사결정을 하시고 이제 감스님들만이라도 어떠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만약에 전세를 갖다가 조금 매매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6개월, 7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내년 한 1월, 2월 달에 전세 만기이신 분들도 지금부터 전세를 갖다 좀 빨리빨리 알아보거나 아니면 임대인들에게 빨리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말 그대로 이제 주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실 것을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일단 여기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 같고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양시도 원당교 롯데캐슬 9월 1일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하고 저희 탄현에 있는 주상복합에 있는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내년에 1월, 2월 달에 입주하는 게 또 없습니다. 빨라야 지금 풍동에 있는 이지구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엘로이도 지금 내년 6월, 7월을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특히 아파트로는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새 아파트 공급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내년에 전세 만기가 되시는 분들이나 올 연말쯤에 전세 만기 되시는 분들은 또 전세담 대출도 지금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서민들만 지금 이런 주거 부분의 불안을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좀 갭을 끼고 지금 또 들어오시는 수요들도 좀 의외로 지금 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 때문에 물론 잠재적으로 수요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요인이 되겠지만 이런 서울과 경기도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가격이 오름세가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리면서
내가 지금 내 자금대로 만약에 매매를 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매수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스트레스 DSR 전에 결정하실 것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8월 28일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성공하는 것, 또 기회를 살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이 기회를 살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감사 스마일이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감사 스마일도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뛰어난 빠숑님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기회를 갖다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저는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빠숑님 방송에 가서 고양시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라든지 또 GTX-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저 또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오늘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야, 정말 삼송이라는 곳, 창릉천이 참 보물 같은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이렇게 무더웠던 무더위도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열대야도 없다 보니까 또 잠자기도 상당히 또 편안하고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